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 준다고 나가자마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어때? 괜찮은 것 같지? 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주눅이 든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리더라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우선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것 같고 말도 너무 자신감 없이 하는 게 좀 걸리긴 했어. 그렇잖아도 나도 그게 좀 걸리긴 했는데 그건 집안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가기도 해. 니들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가난이라는 게 사람을 참 주눅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대해주도록 해. 라며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잠시 후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주고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데려다주고 온 거야? 잘 데려다주고 왔어. 근데 어떤 거 같아? 엄마 아버지 마음에 들어? 유빈이 너는 어땠어? 사람이 참한 게 우린 괜찮았어. 근데 가족이 되려면 서로 괜찮아야지. 우리만 괜찮으면 안 되는 건데 다영이도 우리가 마음에 들었대? 당연하지. 다영이는 우리 가족들 완전 마음에 든대. 엄마 아버지가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더라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감동까지 받아. 우선은 다영이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나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데 가족들이 편견 없이 봐줘서 정말 감사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역시 많이 감사했고 말이야.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엄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큰집 사촌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정민이 형은 그 문제로 파혼하고 난리였잖아. 그놈마가 심해도 너무 심했었어. 하긴 그때 난리도 아니긴 했지. 돈 좀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하더라니까. 내가 나중에 정민이 형한테 들어보니까 형 앞에서는 웃으면서 결혼 허락하는 것처럼 하고는 뒤에서는 형 전 여친 엄마까지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나 모욕을 줬다잖아. 오죽했으면 정민이 형 전 여친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겠어? 큰 집에서 워낙 쉬쉬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럼 혹시 정민이한테 얘기 다 들은 거야? 난 진짜 엄청 실망했잖아.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래?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엄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당연하지. 다들 쉬쉬해서 지금까지 말도 못 꺼내잖아. 큰엄마가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퍼부었다나 봐. 정민이 전 여자친구 어머니도 같이 있었다면서 근데 막말을 퍼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여친이 주랭랑을 쳤겠지. 근데 주랭랑을 쳤다면서 막말한 건 어떻게 알았대? 그게 전 여친이 녹음을 해서 정민이 형한테 보냈더래. 그리고는 연락을 뚝 끊어버렸고 말이야. 라며 오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엄마가 사색이 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가 집까지 나가고 그랬던 거구나? 그렇지. 그 녹음한 내용 들었다는데 그동안 고생하기만 하던 큰엄마 입에서 비속어도 막 새어나오고 진짜 상상을 초월했다나 봐. 미국 가서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저러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심한 게 아니었나 보네. 그럼 넌 정민이랑 연락은 하고 있는 거야? 순간 사촌오빠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몇 년 전 사촌오빠가 결혼을 하려고 여자를 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든 그런 집안이었던지 큰엄마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사촌오빠는 해외 지사로 지원해서 떠났는데요. 얼마 뒤 그곳에서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큰 집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홀로 결혼식을 했다네요. 그 바람에 큰집 가족들이 미국까지 쫓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눈물까지 쏟았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정민이랑 연락이 돼? 그때 나 미국 출장 갔을 때 혹시나 해서 형한테 전화해봤거든. 그랬던 형이 처음에는 꺼림칙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큰엄마가 시켜서 전화를 했다고 오해를 했던 모양이더라고. 정민이가 엄청 대였나 보네. 근데 내가 출장 왔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뛰어나오더니 사는 집에 초대까지 해서 가봤거든. 다행히 출장지에서 형네 집까지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여서 가봤는데 이미 조카도 태어났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오, 근데 형이 하는 말이 큰엄마 큰아빠한테는 절대 안 보여줄 거라고 울분을 토하더라고. 오빠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출산까지 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잠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다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정민이 아내는 어때 보여? 괜찮아 보여? 미국인인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인지 형 표정도 많이 밝아 보이고 말이야. 사실 정민이 형 얘기 듣고 나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왜? 우리가 다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봐? 아무래도 그렇잖아. 형도 형 부모님이랑 영 끊고 살고 있지만 그 속이 어떻겠어? 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더라고. 넌 지금껏 엄마 아빠를 봐왔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엄마가 오빠를 나무랐는데 오빠가 다시 큰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엄마는 안 그랬나? 큰엄마도 그랬잖아. 그동안 큰엄마 고학력자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들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 난리를 친 거 봐봐. 녹음 내용 들어봤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래. 암튼 우린 안 그럴 테니까 그런 걱정이랑은 접어도. 라며 엄마가 오빠를 다시 안심시켰습니다. 큰집 사건은 여전히 집안의 화두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예비 새언니가 혹시나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빠도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상견례를 했는데요. 예비 새언니 가족들도 다 나온다는 말에 얼떨결에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우선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덕담이 오가며 하하호호 즐거운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예비 사돈어르신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혼수도 제대로 못해갈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혼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아들 며느리 둘만 잘 살아준다면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께서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말 듣고 몇 날 며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저희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순간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물었는데요. 예비 사돈어르신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우는 결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도 못 주고 있으니 어찌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어르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인지 지레짐작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예비 사돈어르신이 안쓰러웠던 모양으로 엄마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릴 일인걸요. 살면서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돈돈거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상견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빠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완전 감동받았어요. 아니 얘가 왜 안 하던 존댓말까지 하고 난리야. 진짜 감사해서 그렇죠.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허리까지 숙여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날 부모님의 인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시종일관 예의를 갖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빠가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하리라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오빠 결혼을 지켜보면서 결혼이 왜 인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처음 한동안은 아무런 잡음도 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부모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지라 어느 날 부모님이 오빠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집은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 거기 평수가 28평인데 둘이 살기 적당할 거야. 몇 달 뒤 전세 만기되어 가니까 그때 짐이랑 넣으면 될 거야. 알았어. 그럼 벽지랑 장판이랑 다시 해야겠네. 세입자가 깨끗하게 썼다고 나는데 확인해보고 지저분한 것 같으면 새로 해야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고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다영이네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가전제품이랑도 많이 못 해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가전제품이랑 농장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불이랑 식기 정도만 해오라고 하던지 그 정도면 다영이네도 부담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잘 말해서 이불이랑 식기 정도만 해오라고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라는 엄마의 말에 오빠 얼굴이 일순간 밝아진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엄마에게 살짝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아? 기분 나쁘긴 뭐가 기분 나빠. 사는 형편이 다 다른 건데. 자식 가지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혼수 따지고 뭐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난 이번 일 겪으면서 엄마 아빠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있지.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 같은 시부모님 만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제가 한껏 엄마를 띄워주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데는 딸인 널 위해서이기도 해. 날 위해서라니? 너도 나중에 결혼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힘들게 하고 그래봐. 그럼 엄마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 인생사 인가응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 우리부터 며느리한테 잘해야 나중에 너한테 좋은 기운이 가서 좋은 시부모를 만날 거 아니야. 나부터도 좋은 시부모가 아닌데 우리 딸이 어떻게 좋은 시부모를 만나겠어. 엄마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부모라는 존재는 항시 자식들 걱정뿐이야.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들한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야. 그러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라며 엄마가 따뜻한 눈빛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던 결혼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예비 새언니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이 집과 가전제품까지 다 해주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예비 새언니가 많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상견례를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확정되자 예비 새언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한 카페에서 예비 새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카페로 들어온 예비 새언니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저도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카페가 예비 새언니 친구가 하는 카페였던 모양으로 우리가 한참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카페 사장인데 여기 다영이 절친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제가 어리둥절한 채 인사를 했고 예비 새언니 친구가 합석을 하며 말했어요. 다영이한테 듣기로는 시댁 가족들이 엄청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러워서 혼났잖아요. 아닙니다. 라며 제가 당황한 채 손사래를 치고 있던 사이 예비 새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빈 씨, 이제 우리 결혼 날짜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냥 동생처럼 생각해도 되죠? 아, 네. 그리고 요즘 아가씨 도련님 이런 호칭이 많이 진부하고 잘못된 호칭이라는 거 들었죠? 맞아. 그 문제 때문에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잖아. 시댁만 높여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지. 그래서 나도 우리 시누이들한테 누구누구 씨 하고 부르고 있어.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이 조금 놀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게 호칭 정리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예비 새언니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두 사람이 어찌나 진지하게 말을 하던지 제가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유빈 씨라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그렇진 않죠? 아, 네, 저는 괜찮아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이해가 빠르네요. 그건 그렇고 혹시 시부모님이 가전제품까지 다 사준다는 말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예비 새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모습에 이번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을까요?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혹시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된 곳에서 살고 가전제품 장롱까지 시부모님이 싹 다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도 알아서 해주신다고 들었고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요? 그런데 왜 이불이랑 식기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규민 씨가 하는 말이 그건 제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의도라니요? 순간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왕 해줄 거면 이불이랑 식기까지 몽땅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 수 있는 재력도 되고요. 근데 굳이 저한테 해오라고 하길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내가 혼수랑 아무것도 안 해간다고 눈치를 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네. 이불이랑 식기 그런 거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굳이 해오라고 시킨 거 보니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네. 그치,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예비 새언니와 친구가 맞장구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모습을 보며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비 새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예비 새언니에게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예비 새언니와 친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빈 씨,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할 때 선물해 줄 거예요? 네? 선물이요? 그래요, 결혼 선물 말이에요. 유빈 씨는 부잣집 아가씨니까 축의금으로 꼴랑 100만 원 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 친구도 시댁이 꽤 부자라 이 카페도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 시누이들 보니까 씀씀이가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니네 큰 시누이가 사준 유럽 명품 식기 세트가 700만 원짜리라고 했지. 예비 새언니가 친구에게 묻자 친구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맞아. 그 정도 했지. 어쩐지 가서 보니까 진짜 예쁘긴 하더라. 딱 보는데 너무 예뻐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니까.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난 깰까봐 진짜 조심해서 쓰고 있다니까. 친구가 너스레를 떨어대는 모습에 예비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진짜 부럽다. 나도 그런 식기 써보고 싶다. 유빈 씨,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선물로 그 식기 세트 사주면 안 돼요? 그게 다 해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것저것 살게요. 네? 1000만 원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놀리듯 말을 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가 1000만 원이 뭐가 많다고 놀라는 척을 하고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 있는 집에서는 1000만 원은 돈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유빈 씨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내줘요. 그럼 내가 그걸로 식기랑 싹 다 준비할게요. 나중에 집들이도 할 건데 그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 담아서 대접할게요. 언니, 죄송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렵다니요? 도대체 왜요? 제가 공부를 조금 오래 하느라 취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모은 돈도 얼마 안 되고 1000만 원이면 저한테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순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나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예비 새언니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요빈 씨는 집도 부자인데 꼭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집이 부자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요빈 씨는 부잣집에서 아쉬운 거 없이 잘 살았으니까 월급 받으면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기 하나 못 사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언니, 식기 하나라니요. 식기가 700만 원씩이나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도 그런 식기는 안 쓰는 것 같던데 과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암튼 저는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다시 한번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요. 순간 예비 새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빈 씨, 내가 보니 시부모님이 가족의 화목을 엄청 강조하는 것 같던데 결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면 두 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돈 많다고 꼭 이렇게 돈 없는 사람 무시해야 속이 편하겠어요? 라며 예비 새언니가 울먹이는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오빠랑 상의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며 카페를 나왔는데요. 뒤에서 예비 새언니와 친구가 뒷담화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고 잠시 후 오빠도 집에 들어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오늘 다영이 만난 거야? 언니가 말했나 보네. 근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영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울어? 대체 왜 울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네가 만나고 왔으니까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었어. 라며 제가 최대한 말을 아꼈는데요. 괜시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감정이 섞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지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오빠의 말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거든요. 아까 다영이가 나한테 녹음된 내용을 하나 보내왔길래 들어봤는데 녹음된 내용상으로는 네가 다영이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 라며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된 내용을 재생시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우리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문제는 녹음된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제가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제가 싸늘한 눈길로 오빠를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와,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사실 난 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선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오빠 나 못 믿는 거야? 널 못 믿긴 왜 못 믿겠어. 근데 우선은 녹음된 목소리가 너니까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 라는 오빠의 말에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내용을 조용히 재생시켰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뭐야, 너도 녹음한 거야?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는 말들이 과간도 아니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녹음한 것 같아. 근데 어쩜 이렇게 짜집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감탄까지 나올 정도네. 그 뒤 제가 녹음한 내용을 가족들이 다 들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오빠가 입을 뗐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 대학 다닐 때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랬는데 사람은 말이야. 잘해주면 그건 금방 있고 더 큰 걸 바라기 마련이래.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었거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결정은 오빠가 해야겠지만 앞으로 난 오빠 여자친구랑 좋게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 오빠가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가족들에게 조용히 통보했습니다. 저 다영이랑 헤어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대긴 했는데 그냥 잠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는데 어떻게 부부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정이 뚝 떨어져서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도 딱히 말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뒤 오빠 전 여친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오빠 결혼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지금은 오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여자인 줄 모르고 오빠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하기만 하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기가 막힌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